네, 탄핵 정국은 탄핵 정국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컨트롤 타워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뭐 그래서인지 우선 유로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 다시 지금 키를 잡게 돼서 이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우선 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최고 책임자라는 그런 무거운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 잘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지금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쭉 전체적으로 대책을 좀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은 질적인 구조는 좀 괜찮은 편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판단으로 해서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가계부채 관리의 엄밀함이 느슨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도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충격이 올 때에 대비해서 우리 이제 옆에 한 분이 좀 앉아 계시지만 한은이나 또 금융위원회나 하여튼 경제팀과 또 금융당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현안만 있어서 그런지 지금 신성장 동력,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내년 전망도 그렇게 투명하지가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지금 새롭게 돌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지금 유감인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것인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 오르시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지금 당장 다급한 현안 위주로 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발표하는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신성장 동력, 4차 산업 이것이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애들이 해소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매년 확보됐다가 불용되는 예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수치로만 몇 % 집행했다 어쨌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들을 좀 앞으로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 예산 집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이 부분들을 참여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당 부처에서는 자기들이 잘했다는 점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들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많이 좀 점검을 좀 하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태대로 대체적으로 정부의 전망치가 한은이나 민간의 전망치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가 있다는,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지난 몇 년간 저희 정부의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좀 더 이렇게 높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랬죠?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걱정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로서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7년도 전망을 할 때 있어서는 정말 객관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 민간에 비해서는 과대하게 좀 더 부풀려진 수치를 발표하는 게 예산 확보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런 관료주의의 습성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죠. 실제 예. 성장치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은 숫자를 좀 높여놓고 그에 따라서 여러 것들이 볼륨들을 크게 만들어놔야만이 우선 지금 뭐 당장 내일 쓸 돈이 없더라도 오늘 당장 확보를 하기에는 용이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이 전망치가 뭐 표현을 뭐 합니다만은 뭐 틀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께서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코 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자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정부는 딱 1년에 2번을 합니다. 이 전망치 발표를. 딴 이제 민간기관은 자주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또 뭐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말 전망치가 실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엔 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경제가 심리고 그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지금 마이너스 효과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엄밀하게, 엄격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양측면이 있습니다. 좀 심리적인 그런 걸 좀 이렇게 막기 위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또 동시에 국민들께서 또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 전망치는 정말 그래도 아주 충실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대책, 대중 대책에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한류 콘텐츠가 직접 제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들이 굉장히 심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엄밀하게 강력하게 예, 저희가 좀 아주 대책을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고 관계부처와 더불어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제적인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혼자 그게 올까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검찰 수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특검이 진행 중인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정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면세점 정책으로 국산 명품을 국산화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면세점에 들어온 정도의 예. 중소기업 부품들이 국산 중소 부품들이 들어온다는 것 수출로만 만족하실 게 아니라 네. 국산 명품을 면세점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을 시키셨다. 예. 글로벌 경쟁력으로 보강할 수 있겠지 않은 그 점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